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냐라는 비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오늘 뭐 주요 발언들 나오면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권한대행으로서 자기 권한만 누리겠다라는 태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12조 이제 추경에 대해서 국회에 허락을 득하는 연설을 이제 하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저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막 그 야유나 뭐 이런 걸 하면 그걸 어떤 박해받는 이미지로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이제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하는 죄송합니다. 관세 협상도 결국에는 자기 정치에 활용하려고 할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 예컨대 그런 것들이 중도 표심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도 표심을 흔든다는 게 그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게 그러니까 그 바로 트럼프하고의 전화를 본인이 네. 그렇게 홍보했듯이 굉장히 많은 행정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온건하게 지금의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용적으로 볼 때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지금 힘인 것 같고 근데 그 반면에 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 12.3 사태 때 가담했던 게 아니냐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바로 이제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또 굉장히 반감을 살 수도 있겠고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그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해서 마침내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때 국민들이 이분에게 표를 줄 것이냐. 오히려 이분을 향한 야유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갤럽하고 전국 지표조사하고 네. 이제 뭐 리얼미터 이 정도를 봐요. 네.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안심번호를 써요. 통신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응답률이 20%가 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정확한 조사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거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한덕수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MBS 여론조사 여기가 66%. 맞아요. 바람직하다가 24인데 중도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보수 후보랑 중도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가 73. 바람직하다 20. 네. 그래서 거의 3.5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호남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 후보가 없으니까 호남에서 좀 지지를 그러니까. 전주 출신이다. 이분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자기를 호남이라고 얘기 안 하다가 심지어 고향을 속였잖아요. 예, 출세하려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니까 갑자기 호남 출신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광주 전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75, 바람직하다 13. 13. 바람직하다가.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호남에서는 호남 대표 주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여간 예.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중도의 표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2030 표를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포장된 여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한덕수를 외치고 있다고 보세요? 조 변호사님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빅텐트론이 나오는 거랑 예.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흥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행보다는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그 수준이. 특히 네. 토론은 수준이. 정말 야, 예.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그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표현들 그 예. 부분일 정도로.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라도 와서 같이 이 후보로 띄워주는 것이 또는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이 국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보듯이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분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음 지선도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네. 한덕수 대행이 가지는 가치가 있는 거죠. 한덕수가 갖는 가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차라리 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데 한다면 단일화를 한다면 이준석이랑 하지 한덕수는 아니다. 물론 오늘은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드가 전환이 됐는데
단일화를 다 한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김기현 의원은 지금 뭐 거의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반 이재명을 위한 모든 세력이 다 합쳐야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거의 이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대선의 어떤 구도나 성격을 2002년으로 볼 것인가, 2007년으로 볼 것인가. 네. 근데 상당수의 국힘의 선수들은 2002년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여러 후보들이 난립을 했는데 특히 이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20% 초반대의 지지율이 있으니 그때 단일화를 해서 대세론이었던 이회창을 꺾은 거를 지금 거기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회창 자리에 이제 이재명 그리고 뭐 국힘하고 한덕수 이렇게 정몽준 네. 포지션에 이제 한덕수를 넣은 건데 그때는 지지층이 안 겹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 그리고 그 2002년 월드컵 국뽕 이거는 이제 정몽준이 가져가고 노무현은 정치개혁, 네. 지역주의 타파 완전히 지지층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건데 말씀드렸지만 한덕수의 출마에 긍정적인 거는 보수 진영밖에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단일화 시너지가 안 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번 대선은 2007년처럼 될 거예요. 2007년처럼 그러니까 된다. 20% 포인트 정도 차로 이제 그때 정동영 후보가 졌거든요. 그렇죠. 무슨 네거티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번 대선은 3자 구도 이상이다. 3자 구도, 4자 구도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2007년처럼 되면 진짜 큰 표차로 민주당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죠? 저는 네. 한덕수 대행이 예. 출마를 공식화하면 오히려 굉장히 잦아들 거다, 가라앉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검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텐데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 윤어게인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떨어질 일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까지 않은 그런 네. 그런 이제 찻잔 같은 상태거든요. 예, 깠을 때는 예. 생각보다는 기자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세울 것도 별로. 예. 그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한덕수 총리 이번에 정부 들어서 네. 한덕수 총리 됐을 때 모 언론사가 굉장히 부인 문제를 세게 썼어요. 네. 초반에 붙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화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파는데 이제 뭐 영향력 끼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언론사의 기자가 한덕수 부인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아니 우리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에 유선희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구나. 예, 얘기했어요. 예. 한덕수 배우자께서 예. 부인께서 예. 보더니 예. 손금 좀 보자. 보자마자. 예. 그래서 수양딸 삼고 싶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운명이 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 사람 인물화를 안 그린 이유가 운명이 보여서 그 사람을 그릴 수가 없네. 다른 거를 사람 얼굴을 그리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또 무속 얘기 갖고 또 그렇죠. 나올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사실 이제 거액의 고문료를 계속 받아왔다라는 이게 다 사실 그렇죠. 묻혔는데 지금 오히려 한미 이제 협상을 하는 이 와중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때 론스타의 대행을 김앤장이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론스타가 뭐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료들이 굉장히 기재부 관료들이 많은 의혹들을 사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사실 미스테리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로 외환은행이 그렇게 헐값에 매각되고 BIS를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조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게 검증이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부인 리스크가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했습니다. 무속에 관한 한 김건희 어머니급이다. 최하영 씨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직접 취재했던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에 따르면 보자마자 손 달라고 해서 손금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수양딸을 좀 삼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검증 보도를 하려고 간 건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난 기자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본인은 외롭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외롭고 나도 외로운데. 남편이 오면 일만 하고 그래서 저녁 먹고 같이 드라마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수영딸하고. 아니 남편하고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외롭다. 예. 그럼 이번에 예. 이제 은퇴하시고 같이 TV 보면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또 이제 대선 출마로 각을 잡으니 부인은 계속 외로운 거예요. 한덕수 부인은 외로워. 예, 이런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제 아마도 이제 실제로 출마를 하면 그때부터는 폭포수 같은 검증 보도들이 쏟아질 거다. 근데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얘기는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